안녕하세요. 행복나눔센터 교육팀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You, Me, and Us 너, 나, 그리고 우리라는 뜻이죠. 네, 다양성 존중의 교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취향, 가치관, 또 생활 양식 등 서로 다른 형태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조금 특이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나 자신이 된다면 개인이 가진 고유한 개성은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마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은 지형의 특성상 삼면이 바다에 막혀서 다른 나라와의 소통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좁고 또 남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령과 또 성별, 문화, 인종 등 살면서 크고 작은 편견들이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편견들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IT라는 나라에 사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IT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가난에 허덕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는 최빈국입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금세 물이 고였고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을 만들어준 웅덩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춤을 추며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참 뛰놀던 아이들은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선교사님을 발견했습니다. 한 아이가 뛰어오자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순식간에 아이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아이가 양손을 활짝 펼쳤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항상 손을 내밀어 먹을 것이나 돈을 구걸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에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신용을 하며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양손으로 머리를 가려주었고 이내 다른 아이들도 손을 펴서 머리를 가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에 걸리니까 우리가 손으로 우산을 만들어 줄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를 위해 우산을 만들어주는 아이들 밑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요. 늘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늘 돈이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 거야. 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볼 줄 몰랐던 거죠. 눈이 녹으면 땅이 보이듯 편견이 녹아 없어지니 그제야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보였다며 IT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내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며 현재도 IT를 위해 살고 계십니다. 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질 수도 반대로 내가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경멸을 이겨낸 위대한 흑인이라고 불리우는 제키 로빈슨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축구팀들은 흑인, 아시아인, 백인 최고의 선수들이 어우러져 최고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만 하더라도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수 생활 당시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선수들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발탁되었지만 그를 향한 비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봐, 깜둥이 모카밭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 정글에서 네 친구 원숭이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거칠게 대항했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던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 브렌치 리키는 팀의 유일한 흑인 선수가 고통을 받는 것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보면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백인의 선수들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싸우질 않을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흑인의 기수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선수를 찾고 있다네. 그냥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야. 남들이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을 가진 선수를 원하네. 누군가 이 빌어먹을 깜둥이 놈아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해도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서 싸우기를 참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빈슨은 리키 단장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그 후에도 그를 향한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흑인을 경기에 출전시킨다는 이유로 경찰이 감독을 체포하겠다고 출동해 결국 그 경기에서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검은 파괴자, 검은 타이콥이라는 식의 비호의적인 기사를 내보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리키 단장과의 약속을 떠올렸고 반역하지 않을 배짱 있는 선수가 될 것을 가슴에 새기며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결국 로빈슨은 야구장에서 실력과 정신력을 발휘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홈 관중에서도 환호를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결국 그는 각종 신인상과 2년 뒤에는 내셔널리그 MVP와 타격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62년 흑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안았고 데뷔 50주년이 되면서 1997년에 그의 등번호 42번은 모든 구단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제키 로빈슨이 리키 단장을 만나지 못했고 또 만났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이 단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가 지금처럼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아마도 조그만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성질을 참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앞서서 제키 로빈슨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제키 로빈슨의 비법은 맞서 싸우고자 했던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단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위대한 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 단장님과 마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선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없던 지혜가 오고 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저 역시 제 생각의 기준에 빠져서 큰 마음의 선물을 잃어버릴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독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독일은 동화 속에 나오는 집에 멋진 자동차에 또 멋진 자연 관광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멋진 나라이지만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독일 사람을 독일의 딱딱한 빵 브로첸에 비유를 하곤 해요. 이 브로첸이란 빵은 손바닥만한 크기에 겉은 마치 바게트처럼 딱딱한 빵인데요. 내가 동양인이라서 또 내가 어린 학생이라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독일 사람들은 정말 나랑 안 맞아. 고집이 너무 세.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때문에 독일이 싫어. 나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독일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해 이 생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빵의 안은 겉부분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겉바 속촉 이런 빵인데 이 독일 사람들이 이 브로첸 빵처럼 겉모습은 굉장히 딱딱하고 또 무뚝뚝해 보이지만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함께 슬퍼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헤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척 하지만 마음에서는 거리를 두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부딪혀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귀한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방해하고 또 나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한 마음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었는데요. 서로를 믿는 믿음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강도는 커집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면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자신 또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어 흐를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또 들어줄 때 감사를 느낍니다.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 나온 대사를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무궁무진한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한번 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한 삶, 또 원하는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